특강 세션 모더레이션을 좀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모더레이터이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시간, 세상을 바꾸고 계신 분이죠. 멋진 분입니다. 세바시 구범준 대표님과 또 오늘 멋진 특강을 해주신 유영면 교수님을 다시 한번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고요.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익히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중과의 깊이 있는 양방향 토론을 통해서 빛나는 인사이트를 주실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토론을 들으시다가 좋은 순간이 떠올랐다 혹은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가 있다 하시는 생각이 드시면 인스타그램으로 그 사진을, 그 시간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 컷을 올려주시고 또 해시태그로 서울인문포럼 이렇게 게시를 해 주시면 베스트 블로거 그리고 베스트 인스타그래머 5분을 선발해서 도서 상품권 또 20만 원 정도 더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아우, 많네요. 네, 그래서 오늘 또 다양한 인사이트 준비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또 사진도 찍고 다양하게 소통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게시하실 태그는요 서울인문포럼입니다. 예, 꼭 잊지 말고 태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배우는 시간을 넘어서 익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세바시의 구범준 PD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오늘 서울 인문 포럼 8년 만에 이제 한번 다시 재개된 이 자리에서 첫 번째 키노트라고 해야 되나요? 유영만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게 100권째 책 코나투스에 관한 강의였는데 제가 이 자리에 왜 이렇게 모더레이터 혹은 뭐 진행의 자리에 발탁이 되었는가를 제가 잠깐 얘기 드리자면 이 유영만 교수님의 100권 중 30권은 저한테 지분이 있습니다. 2012년에 저희 세바시 강연으로 처음 만났고요. 그때 책이 체인지랑 브릭골레르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뒤로 12년 동안 30권의 책을 쓰셔서 100권에 도달을 하셨고 제가 이제 세보니까 12번의 세바시 강연에 출연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김창옥 씨 다음으로 제일 많은 강연 출연자이기도 하고 매년 한 번씩 출연하셔서 책의 이야기를 하셨으므로 제가 지분이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구범준 PD가 저한테 세바시 이렇게 많이 소개시켜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유명해졌습니다. 우리 구 PD한테 박수 한번 주시면 제가 박수를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혜자다. 제가 사실은 이 그 100권까지 쓰기까지의 이제 여러 가지 유영만 교수님의 노력과 시간 투자가 있었을 텐데 그 수혜를 제가 제일 많이 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궁금한 질문은 어쨌든 100권이라는 수치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제가 이제 되게 많은 지식인들을 만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누가 100권을 썼을까? 100권 이상을 쓴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좀 이런 궁금증이 생겼는데 혹시 아시나요? 교수님은? 누가 네. 있나요? 유영만 교수님 빼고. 돌아가신 우리 이어령 박사님이 아마 100권 넘게 쓰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돌아가신 서울대학교 문학평론가 김윤식 교수님도 아마 100권 이상 쓰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 수학자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셨던 김용훈 교수님도 아마 엄청 많이 쓰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저 생존에 계시는 우리 고정옥 박사님 한 300권 정도 쓰신 것 같고, 물론 이제 동화책으로 포인트 한 15포인트 크게 글씨 써가지고 사파 붙이면 한 20장 쓰시면 한 권 쓰시는 거니까 그분은 하루에 한 권 쓰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저는 잘 또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고종욱 박사님을 제외하면 거의 생존자 중에는 거의 뭐 5분 안에 손꼽히는 분이 아니. 제가 이 질문은 좀 궁극의 질문이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 100권의 책을 쓰시면서 그 100권을 관통한 궁극의 메시지는 뭡니까? 예, 코나투스입니다. 원본대로 살으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태어나서 사람들이 좀 불행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태어나서 비교를 시작하잖아요. 비교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색다르게 살면 저절로 남달라지는데 우리는 태어나서 남다르게 살려고 하다가 나의 색이 모르고 죽는 거죠. 그래서 시종일관 제가 여러 책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포인트는 아마 이 100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 그동안 예비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저도 되게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코나투스의 또 핵심은 또 질문이지 않습니까? 질문, 나만의 질문을 만드는 거. 이 시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하는 시간이므로 이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질문에 동기가 없으면 또 안 되니까요. 예. 질문하신 분께 유영만 교수님의 100권째 책 코나투스의 저자 사인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동기가 생기시나요? 좋습니다. 여러분 질문 많이 해주시고 한 30분 정도가 여러분이 질문하는 시간이니까 이 기회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코나투스는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거죠. 욕망. 네, 이제 제가 아까 좀 설명을 좀 빼먹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욕망만 있으면 좀 허망해지는데 욕망과 더불어서 이제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욕망을 하면 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책을 한 권 쓰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욕구 충족돼서 끝났을 텐데 100권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3번째까지 책이 계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1번째 책을 또 쓰고 왜 쓰냐면 더 좋은 책을 쓰고 싶은 욕망이 계속 꿈틀거리고 그럼 더 좋은 책을 쓰려면 더 좋은 책을 쓰는데 필요한 이전과 다른 능력을 제가 또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욕망과 능력이 만났을 때 어제와 다른 나로 끊임없이 자기 변신을 시도하게 되는 거죠. 네. 욕망과 능력이 능력, 만났을 때군요. 그래서 저는 욕망이라는 말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속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욕망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생산적인 힘이기도 하고 창의적인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들레주도 그런 욕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아주 긍정적인 생산적 에너지로 이렇게 바꿔놓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유영만 교수님 그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어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으세요. 탐구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어떤 표피적인 의미에 우리가 뭐 그것만 알고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또 욕망에 관한 이런 깊은 의미가 더 우리 행동을 바꾸는 철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좀 이제 이번 코나투스를 통해서 제가 좀 느꼈던 바고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와 또 평소에 코나투스나 유영만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궁금증,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지금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주신 저쪽 누가 마이크를 갖다 주시나요? 예. 짧게 자기 소개를 하고 저쪽 분입니다. 예, 저 지금 손을 들어주세요. 여기 요 앞에 예. 예. 근데 질문에는 항상 그 짧게 해달라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질문 이렇게 요청드리면 강의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제 직권으로 짧게 다루겠습니다. 예, 질문 주세요. 제 소개. 저는 광고 회사에서 굉장히 오래 일을 했던 카피라이터 출신이고 지금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름은 박은경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직업이 글을 쓰는 카피라이터라 주변에서 책을 쓰라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단 한 권도 못 썼거든요. 우선 100권을 쓰셨다는 거에 굉장히 존경을 표합니다. 질문은 저는 오늘 강연 내용 중에 너무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영상부터 많은 곳이 있잖아요. 사람들 보통 여행을 걷는다, 뭐 이렇게 여행을 간다, 어떤 순간에 좀 장기 여행을 간다면 요즘 유행하는 건 스페인의 그 유명한 길도 있고, 근데 왜 하필이면 사하라 사막을 택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냥 짧게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네. 네, 제가 50살 되던 해 그때만 해도 이제 인생 전반전을 뛰었다고 생각하고 후반전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저를 유혹했던 유지성 대장이 있었다. 오지레이서인데요. 그분이 와가지고 교수님 지르시죠. 뭘 지르냐 그랬더니 사하라 사막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건데 그랬더니 일단 참가비가 3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일단 카드를 긁었죠. 예. 카드를 긁지 않으면 인생이 긁힌다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왜 갔냐면 그냥 호기심이 땡겨서 갔습니다. 일생일 사하라 사막을 내가 언제 갈까? 그때 욕망이 나를 사하라 사막으로 끌었거든요. 그래서 카드 긁고 사하라 사막에 가서 죽을 뻔한 체험을 하고 다시는 안 가기로 결심해서 쓴 책이 울고 싶을 땐 사하라로 떠나라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 책을 썼는데 또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사하라까지 가서 울어야 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나 안 가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친구는 차단했습니다. 네.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아, 사하라 가신다고 그래서 또 이렇게 멋지게 또 사하라 마라톤, 오지 마라톤에 성공하셔서 책이 한 권 나오겠구나 그랬더니 이제 포기하고 돌아오셨어요. 아니 책이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물어봤더니 그게 또 실패로 끝나면 또 책이 나온단다. 그래서 또 존경의 눈빛을 제가 보낸 적이 있었는데, 자 다른 분 또 질문이 아까 질문 김호희 군.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되게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또 SNS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100권의 책을 쓰신 작가님으로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인용했던 우치다 다츠루 사람의 책을 인용하면 그분은 전자책을 읽는 거하고 종이책을 읽는 것의 차이를 라면 먹는 거에 비유하더라고요. 깜깜한 밤에 라면을 먹는 건 전자책을 읽는 거고 밝은 데서 라면을 먹는 거는 종이책을 읽는 것이다. 좀 이해가 가실까요? 네. 예, 안 가시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깜깜한 밤에 라면을 먹는 거는 라면이 뭐가 남았는지 소고기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먹다 보면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저건 나중에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후 좌우 맥락을 따져가면서 한 숟가락씩 먹는데 깜깜한 밤에 먹는 거는 그렇게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밝은 데서 먹으면 저기 파 조각이 하나 남아있네, 저기 고기 조각이 하나 남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서 후반을 이렇게 전후 좌우를 맥락을 생각하면서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신체성, 물질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것도 저같이 아날로그 세대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일 수 있지만 종이책을 읽었을 때의 그 물질성, 촉감 이런 것들을 전자책에서는 느낄 수 없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전자책을 읽으면서 전자책과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가 된 사람들도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종이책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종이책이 갖고 있는 그 신체성이 물질적 자극을 줌으로 인해서 감각적 촉각을 주는 것은 전자책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사람이 받고 있는 외적 자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책과 공생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안 읽더라고요. 책을 읽으면 잡혀가는 줄도 아는 사회 같아서 안타깝습니다만, 자 여러분 우리 유영만 교수님의 저서부터 한번 꼭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네, 우리 김준범 네네. PD님. 저는 EBS에서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김준범이라고 합니다. 저도 PD일 때 그 자기개발 이 강사분들, 성공한 분들을 많이 그 초대해서 방청객들하고 같이 했는데요. 그 진행자께서 우리 교수님께 100권의 책을 쓰시면서 궁극의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제 여쭤보시고 교수님께서 원본대로 살아라, 이게 궁극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원본이 뭔지 몰라요. 자기 원본이 뭔지를 알아야 원본대로 살 텐데 원본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 교수님은 어떤 그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나투스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코나투스는 또 개인적이고 굉장히 단독적이고 고유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나의 코나투스가 무엇인지를 아는 한 가지 방법은 책상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검토하고 분석해가지고는 알 수 없고요. 나가서 뭔가 마주쳐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5시간이 지났는데 5분처럼 느껴지는 일, 이거는 분명히 나의 코나투스가 쪽으로 통하는 거고요. 5분이 지났는데도 5시간처럼 느껴지는 거는 뭔가 나한테 코나투스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따져보면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여러분 고시 공부가 재미있는 사람도 있고 재미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고시 공부가 정말 재미없어서 군대 갔다 와서 고시 공부하던 책을 이렇게 달밤에 쌓아놓고 다 불을 질러버리는 분서 갱유 사건을 감행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제가 읽으면 재미있는 책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위기의식이 생기려니까 외부에 있는 책이 이렇게 스폰지처럼 빨려들면서 저한테 책을 읽을 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책을 읽은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표절 방식을 활용해가지고 책을 쓸 때 그때 코나투스가 폭등하더라고요. 더 코나투스가 폭등할 때는 이렇게 한 300명이면 좀 떨리거든요. 한 1000명이 돼야 마음이 안정적인데 관중이 많을수록 저는 폭발해가지고 이 관중들을 완전히 쓰러뜨리는데 저의 코나투스가 폭등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쓸 때, 쓴 책을 가지고 대중 강연을 할 때, 그래서 저는 말빨과 글빨이 사람들과 통할 때 저는 코나투스가 폭등한다는 것을 저의 경험적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직 전반전을 살으셨으니까 후반전에는 더더욱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검토하는 시간보다는 나가서 낯선 상황과 이렇게 마주쳐보고 부딪혀보고, 그래서 당해봐야 생각지도 못한 생각 지도를 찾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저도 뭐 짧은 지식이지만 그 제가 코나투스와 우리 김준범 선배님의 질문으로 생각난 단어가 아비투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피에르 부르디에가 만든 아비투스라는 건데 저는 그게 원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오랜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생긴 개인의 취향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건데, 원본을 찾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나의 원본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감히 말하는 이유는 세바시 강연이 15분이잖아요. 짧아서 좋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그 무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15년 이상의 그 과정과 탐색의 기간을 거쳐서 그 짧은 15분의 이야기, 자기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 속엔 자기의 원본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쉽게 찾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수님처럼 오랜 세월 동안 100권의 책을 쓰는 그런 오랜 과정을 거쳐서 내 원본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것도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제가 예전에 그래서 사방 시리즈를 개발했거든요. 사방. 첫 번째는 방탕. 제가 평택, 송탄, 유흥가에서 방탕 생활을 해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방랑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방랑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황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방황을 하다 보니까 곡선의 물음표를 가지고 방황을 하다가 직선의 느낌표를 만나는 게 저는 방향을 잡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향은 앉아서 느낌표를 발견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곡선은 물음표가 곡선이잖아요. 느낌표는 직선이고, 그러면 곡선의 물음표가 직선의 느낌표를 찾아내는 건데, 곡선의 물음표를 던져서 방황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감독의 느낌표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안 좋은 비효율적이거나 아니면 부당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분의 원본 꼭 찾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 저 끝에서 손 들고 있는 한 청년분. 저 먼저 하시고, 예. 김성월 교수님 그럼 먼저 하시고. 뒷분 먼저 하시고 아마 제 순서일 것 같은데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00권 저서 내신 것 정말 축하드리고 존경스럽습니다. 교수님의 책을 제가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근데 사실상 이제 이 100권을 다 팔로업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는데 이 100권의 저서면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경험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커버할 만한 분량의 책처럼 느껴지는 숫자거든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101권째부터 계속 또 써 나가실 테니까 스스로 보시기에 이제 커버가 되지 않은 영역, 그거는 뭐라고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네, 이제 어떤 욕망이 생기냐면 저는 궁극으로 시인이 되고 싶거든요. 시인. 그런데 노력을 해보니까 저는 욕망은 있지만 시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인이 될 수 없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1번째 책은 장문의 짧은 시는 못 쓰겠고 산문시를 써가지고 브런치에다가 연재를 해서 한 30편의 산문시를 썼거든요. 그래서 산문시 한 패러그래프 안에 이제 사람들한테 몇 번 보내줘 봤더니 특히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심금을 울리는 시다 유 박사, 그래서 시를 써라 그래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1번째 책은 이제 시집으로 출간할 거고요. 그래서 시집 제목은 정했습니다. 지금은 공개하겠습니다. 인생이 시답지 않아서 저의 시집 제목입니다.
시답지 않은 인생. 원래 이게 100권째 책이었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101권째 책이었고 네, 근데 출판사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걸로 바꿨습니다. 제가 유 교수님의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이번에는 저 뒤에 계신 청년분.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이랑 영상을 했던 장재우라고 하고요. 제가 그 강연 내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되게 재치 있게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내용도 의미 있게 잘 다가왔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몸의 언어와 머리의 언어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돌이켜 보면 머리의 언어로 소통을 하고 있던 사람 같아요. 근데 강연에서 듣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몸의 언어로 좀 꽂히는 대화를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네, 몸의 언어는 우리가 이제 그 소설가 배수아 씨가 한 말 중에 언어의 틈새라는 언어를 만들어냈어요. 언어의 틈새가 뭐냐면 저 바깥의 경치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감탄사가 와우 죽인다 뭐 이런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내가 내뱉는 언어가 저 경치나 나의 느낌을 그대로 적확하게 다 담아내지 못하잖아요. 나의 언어와 저 바깥에 있는 풍경과의 간극을 언어의 틈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틈새를 평생 동안 메꾸려고 언어를 벼리고 벼리는 사람, 여기가 벼리다라는 게 이제 모루 위에서 빨간 쇠를 올려놓고 대장간에서 망치로 두드려서 단련하는 그 밑받침, 그걸 과정을 벼리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벼리고 벼리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설가, 시인, 작가입니다. 그 대부분의 평범한 우리들은 저 바깥에 있는 경치와 나의 언어가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그냥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늘 죄송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타성에 젖어 있고 습관적인 언어로 점성이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잖아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귀뚜라미는 어떻게 웁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귀뚜라미 귀뚤귀뚤. 그다음에 매미는 어떻게 울어요? 이렇게 틀에 박혀 있잖아요. 언어가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분기점의 다양화라고 그래서 책상 위에 책이 가로쳐 있어요. 책상 위에 책이 요 가로에 들어갈 말을 빨리 생각해 보시겠어요? 책상 위에 책이 자 구PD 먼저. 책상 위에 책이 꽂혀 있다, 놓여 있다. 이렇게 틀에 박혀 있잖아요. 언어가. 네, 책상 위에서 책이 3시간째 책상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틀에 박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점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방법은 첫 번째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제와 다른 경험. 경험이 틀에 갇혀 있고 경험이 타성에 젖어 있으면 새로운 언어를 배워도 그 경험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와 다른 도전 체험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체험을 어제와 다른 언어로 벼리고 벼리는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 참고가 되는 책들이 참으로 많거든요. 예를 들면 김소연 시인의 마음 사전, 뭐 카피라이터 정철 사전에 정철의 불법 사전 해가지고 우리 말과 관련된 대단히 어마어마한 그런 소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봤을 때 우리 말을 의도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은 한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글은 구글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재밌는 일. 이 이야기는 유영만 교수님의 언어를 디자인하라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언어를 디자인하라 책을 꼭 사보세요.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분. 질문해 주시는 청년분들에게 코나투스 책을 대회 측에 요구해서 받아가면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하나 여기. 어디 좌쪽, 예, 저 좌측 편에 예 그분이요. 저 뒤인데 그분하고 소통이 좀 안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림대학교에서 그 사학 전공이랑 정치행정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 그 학생이고 이마연이라고 합니다. 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내년에 일단 4학년이어서 졸업 논문을 좀 준비해야 되는데 약간 새로운 걸 어떻게 좀 만들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코나투스를 통해서 그럼 인문학도 그러면 새롭게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했으니까요. 이제 책을 아까 드릴 테니까 가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풍부한 아이디어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마이크를 받으신 분,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남매를 키우는 학대고 부모인 그런 김민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정말로 힘든 시기에 그 책 쓰기는 애쓰기라는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제가 밥도 못 먹고 있는 저에게 왜 이 책을 선물했냐라고 보내주신 분께 물어봤더니 지금 가장 힘든 시기에 이 글을 쓰고 생각하고 책을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삶의 소용돌이, 곡선의 큰 기울임 속에서 책을 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책을 상당히 많이 쓰셨는데 그 시기마다 좋은 시기도 있었겠지만 정말로 힘든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소용돌이 같은 불안정하고 힘든 시기에 쓴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 있는지, 또 쓸 때의 마음은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모든 책은 다 소용돌이의 산물입니다. 삶이 편안하면 글도 편안하고요. 여러분 혹시 니체가 쓴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혹시 만져보셨나요? 네, 꼭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보셨나요? 그거를 읽기가 좀 어렵잖아요. 왜 읽기가 어려우냐면 아주 결론부터 얘기하면 니체처럼 한 10년 동안 극심한 편두통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는 방법은 지금부터 10년 동안 편두통을 극심하게 알아보시면 죄송하지만 니체 책이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삶과 글은 이분법적으로 분리되는 두 개의 실체가 아니라 삶은 글이고 그 사람이 쓴 글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다른 글을 쓰거나 어제와 다른 글을 읽으려면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이 파란만장할수록 저는 파란을 일으키는 문장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삶을 잡고 사건 사고를 만들고 오늘도 어떤 사고를 일으킬지 우리 이사장님하고 예기치 못하게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또 사건 속에서 사고를 만들고 이런 속에서 사람들의 사유를 자극하는 글을 쓸 수 있는 원료를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우리가 예정했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 문장은 낯선 것이 낡은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우리 시대에 낯선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지 않은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읽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여러분들에게 되게 낯선 것이잖아요. 책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필연적으로 낡아가는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코나트 수도 키울 것이고요. 네, 오늘 유영만 교수님께 좋은 말씀해 주신 유영만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오늘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심도 있는 질문과 또 명쾌하면서도 깊이 있는 답을 통해서도 풍성한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영만 교수님 그리고 구범준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